1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욕부진의 생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이것들을 토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이제 더 좀 깊게 들어가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욕부진의 생리 4페이지 보면 자, 식욕이라는 것은 선천지본의 천성이다. 비위의 작용력이다. 자, 그러니까 자, 하늘에서는 선천지본의 천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에 준 3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3대 욕구가 있어요. 그건 하늘에서 준 거예요. 그냥 사람 스스로 생긴 게 아니고 하늘에서 줬어. 그 세 가지가 뭘까요? 그죠, 자, 먹어야 된다. 이 먹는 것은요, 근데 희한하게요. 자, 왜 하늘에서 줬냐 하면, 저 먹는 것은요, 사람 누구나 희한하게도 그 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희한하죠? 아침 보면 뭐, 8시부터 7시에서 뭐 9시 그 사이 정도 되면 배가 고파. 점심도 12시, 1시 정도 되면 어때요? 배가 고파. 그 누구나. 잘 살든 못 살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죠? 그 시간 되면 희한하게. 저녁 때 되면 어때요? 보통 뭐 6시부터 뭐 5시에서 7시 정도 사이 되면 배가 고파. 희한하죠? 누구나. 거기서 하나 더 발달하면 뭐가 생기죠? 이제 조금 더 발달한 사람은 이제 술시가 생기죠, 술시. 7시 좀 되면 뭐 이제 술이 땡기는 그 시간. 희한하게도 이 음식 먹는 시간은 대부분이 일정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뭐라 그러죠? 배꼽시계죠. 뭐 땡 되면 딱. 이것도 이제 습관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보통 뭐 저는 여기서 뭐 12시 정도 식사한다 그러면 12시간 그때쯤 되면 식욕이 더 동하는 거예요. 저녁에도 마찬가지. 근데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8시에 식사를 하셨다면 12시까지는 몇 시간이에요? 4시간. 12시에 밥 먹고 쉬다 가면 거의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되면 뭐 한다고요? 또 식욕이 땡겨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위에서는 늦어도 몇 시간 안에는 4시간 안에는 빠져나가야 우리가 또 새로운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 해보죠. 밥을 좀 점심을 늦게 좀 먹었어요. 그죠? 원래 12시에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한 2시에 식사했어요. 근데 저녁을 어쩔 수 없이 일찍 먹어야 되는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혼자 먹을 수 없으니까 여러 사람 먹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런 느낌. 자, 배는 고프지 않은데 그렇죠? 밥은 먹어야 되는 상황. 우리가 보통 식사보다 양이 많아지든가요? 적어지든가요? 적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생님들이 식욕이 생기거나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위가 다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식사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식사라는 것은 하늘에서 준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자, 우리가 먹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정도 삶을 살다 보면 뭐가 있다? 먹는 것도 귀찮아. 만사가 귀찮다고. 그럴 때를 대비한다면 생각해 본다면, 자, 그러면 이 식욕이라는 것, 이 욕이라는 것이 없다면 사람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먹는 게 귀찮아서, 일하는 게 귀찮아서. 그래서 그것은 하늘에서 정해줬어요. 뭘로? 욕으로서, 식욕으로서. 또 하나 뭐가 있죠? 그다음에는 성욕이 있죠. 인간 빼놓고는 나머지 대부분의 동물들은 시간이 있죠. 그죠? 아무 때나 막 그렇게 관계를 하는 게 아니죠. 인간만이 그 속으로.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요? 의욕이죠. 뭔가 하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 그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하늘에서 준 3대 욕구예요. 저거는 인간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어떻게라도 해보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준 3대 욕구는 식욕과 성욕과 의욕이다. 그런데 이 의욕에 뭐가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뭘로 바뀐다? 이건 하고자 할 의욕이에요. 뭔가 하고 싶다, 뭔가 하다라는 의미. 근데 이것은 이제 뭐가 들어가면 마음심이 들어가면 뭘로 바뀐다고요? 이제 이거는 욕심으로 바뀐다. 욕심. 물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욕심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바뀐다. 그래서 만난 것, 좋은 것, 그죠? 남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뭐를 잘 보이게, 남보다 더 우월감을 갖게끔 먹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들이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의식 중에 의식주 중에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빈정을 상하게 되면 오래가죠. 다른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옛날에 개그 프로 보면 먹는 거 쳐다보고 좀 제일 치사하다고 막 그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먹는 것으로는 사람을 차별두면 안 돼요. 누구나, 그래서 세상에서 누구나 공평하게 밥 굶는 사람 없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한약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인입니다. 인. 홍익인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어떤 하고자 하는 하늘에서 내려준 그런 것들, 그런 일들, 그렇죠? 그런 일들이 세상 공평하게 굶는 사람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하늘은 녹없는 자를 낳지 않고, 그러니까 뭘까요? 하늘은 그 사람이 태어나면 스스로 먹을 것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런 욕심,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들이 우리 몸의 기능의 문제와 구조의 문제, 또 하나는 외부나 내부의 문제 때문에 그런 식욕이 감퇴되고, 또 하나 소화가 불량되는, 그죠? 그런 문제가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되겠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식욕이라는 것은 후천지본의 천성이다라는 거, 비위의 작용력이다.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자, 중앙의 토, 변화를 일으키는 근본이다라는 겁니다. 자, 왜 비위를 토라고 하나요? 목화토금수 할 때 토의 개념을 갖고 있죠. 여기 보면 변화를 일으키는 근본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온 거죠. 그죠? 토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오행으로 따지면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을 가지고 보면, 자, 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이죠. 그죠? 생, 발생시키는 것, 우리가 성장하는 것, 씨앗을 우리가 잉태되는 것. 그래서 목의 개념은 목활 복지 그럽니다. 목의 개념은 굶는 것과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생명을 잉태할 때 뭔가 그 생명을 막고 있으면 굽어서라도 나와요. 그죠? 굽어서라도 나와. 자기가 뚫지 못하면 굽어서 나와요. 그 굽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음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음의 성질. 그래서 간은 음과 양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음의 성질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기관을 뚫고 나오면 다시 뭐예요? 올라와요. 그래서 곡지게. 왜 하고 하는 것 중에 간은 곡직이라고 했냐면 간은 장혈과 소소를 동시에 그러니까 장혈이라는 것은 피를 저장하는 것은 음의 성질이고요. 소소를 흘려보내는 것은 양의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간은 음과 양을 동시에 다 갖고 있어요. 그 말을 그대로 표현하기 뭐냐면 모발, 곡직.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 생이라는 것을 주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라는 것은 장이죠. 성장.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땅은 뭐 한다고요?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아니한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것 보면 그 단어가 뭐냐면 지불자예요. 지불장 무명지초예요. 뭐냐면 이름 없는 풀을 장이 뭐냐면 기르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땅은 그죠? 여기서도 장이라는 말을 써요. 지불장 무명지초 그래요. 장이라는 것은 기른다, 성장한다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무성하게 자라는 것. 그죠? 그 다음에 토라는 것은 화죠. 화라는 것은 이건 변화입니다. 변화. 그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화생이라고도 합니다. 화생. 변화시켜서 다른 말로 하면 화생 그래요. 변화시켜서 생기게 한다. 뭔가 발생시킨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거죠. 오행에서 생장하고 그죠? 태어나서 장성하게 풍성하게 되고 그것이 변화를 겪어서 그 변화 가운데 뭘로 가요? 이제는 열매 맺는 그죠? 걷어들이는 관계로 가는 거죠. 쑥. 이제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를 맺고 나면 그 열매를 뭐 하는 거죠? 이제 저장하는 거예요. 이 저장은 우리가 열매를 저장하는 것도 되지만 생명을 움트는 그 생명이 움트기 전에 그 저장, 숙성의 단계를 거쳐야 우리가 그 다음에 발화될 수 있습니다. 씨앗이라는 것은요 그냥 심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를 단계를 겨울이라는 이 저장의 단계를 거쳐야만 숙성돼야만 뭐를 발화될 수 있다. 음의 상태에서 그 속에서 그래서 생장과 수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토라는 것은 뭐? 변화. 이 토의 변화라는 것은 또 이렇게 보면 계절상으로 보면 시간상으로 보면 끊임없이 지금 간섭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로? 봄에서 여기는 이제 봄이죠. 봄. 계절로 따지면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건데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 이 토라는 이 화라는 개념이 계속 요 사이사이마다 뭐 하고 있다? 변화를 주도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몇 시에 모이셨는데 10시와 지금 11시 사이는 뭐가? 토라는 그 기운이 계속 간섭하고 있고. 그래서 뭐를? 변화를 주도하고 변화시키고 있다. 그것이 화자입니다. 이 화자는 될 화죠. 뭔가 되다. 변화되다.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토라는 것은 뭐다? 근본이다. 변화의 중심에 있다. 중심. 변화를 일으키는 근본을 토라고 한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이번에는 외부적인 문제를 이제 설명하고 있을 겁니다. 뭐 무슨 얘기냐면, 자, 토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게 뭐다? 간목이다. 그렇죠? 목화토금수의 간목이다.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한 가지를 더 본다면, 우리가 오행에서 상생 상극으로 본다면, 목화토금수라는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의 개념이라는 거죠. 자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모, 왼쪽에 있는 건 자라고 한다면, 이 오행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토생, 금생, 수생, 목생, 화생, 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구로 따지면 간, 심, 그죠? 비, 그다음에 폐, 신. 간목이라는 것이 뭐에 영향을 준다? 비토에 영향을 주겠다. 그래서 간목. 목국토로서 간화는 소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거다. 목국토. 실질적으로 목국토 우리가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면 이거요. 자, 우리가 이 박스 안에 이 네모 안에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어요. 그죠? 오장육부가 이 안에 말고 다른 데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없어. 다 이 안에. 자, 그러면 이 안에 오장육부는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3초 빼놓고 그러면 오장오부라면 10개가 이 안에서 지금 주역해 있는 거예요. 저야 뭐 등치가 좀 크다고 생각하면 뭐 그렇지만 우리 박미란 선생님 같이 등치가 적으신 분은 이 안에 얼마나 더 좁게 들어가 있겠어요. 그래야 되냐 네? 아니, 등치가 더 적은 우리 미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는 더 적게 들어가 있어야 되냐. 공간이 더 좁은 공간 안에 뭐가 10개가 다 오밀조밀하게 들어가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위라는 개념이 위가 우리 중심에서 있다는데 위가 우리 이 몸에서 이렇게 회경을 나눠본다면 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있어요. 아니, 간이 여기까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간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위라는 개념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극토라는 것을 오행으로 쳐다보지 않아도요. 간의 기운이 간기가 세졌다는 것은 우리가 간화가 스트레스 받는다. 간이 지금 화가 지금 열받아서 막 문제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간이 이렇게 있었는데 간이 커졌어요. 이렇게 커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속된 말로 간이 부었다 이거죠. 간이 부었어요. 화받아서. 이렇게 부으면 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누구를 영향을 주냐면 위를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관계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간이 누르는 형식이에요. 그러면 위의 교반작용, 움직이는 작용이 쉬울까요? 나빠질까요? 당연히 나쁘겠죠. 목극토라는 것을 설명을 오행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 몸의 장기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간이 비대해지면 당연히 간이 자기가 3분의 1의 만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옆으로 간다면 어디로? 중앙에 있는 토를 누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비위에 취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어서 저 혼자 움직여야 소화가 잘 될 텐데 옆에 뭔가 지그시 뭔가를 누른다면 당연히 작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지금 간화의 목극토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목극토라는 것, 간화라는 것, 스트레스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선생님들이 목극토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간기가 울결됐다. 간기가 울결된다는 것은 간은 소설작용을 해서 소설작용이라는 것을 흘려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뭔가 흘러나가는 것은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간의 허락. 간의 소설작용이 있어야만 흘러간다. 간의 소설작용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죠? 세 가지 방면으로. 물질적인 것과 기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그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소설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서 강탁을 해야 되는데요. 청탁을 분리하고 그 청탁이 밑으로 하주해야 된다는데 그럼 그 하주하는 것 자체가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간의 허락이 있어야. 그러니까 간의 소설작용이 문제가 생기면 간기가 울결되면 소설작용에 문제가 생기고 소설작용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강탁도 안 될 거다. 위에 음식이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쉬고 밥 먹을 생각이 난다 안 난다? 약해진다. 지금 그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으로서 목극토로서 간하는 소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목극토 이렇게 간기가 울결됐을 때 우리가 뭐하면 건비소관시키는 방법을 쓰다는 거예요. 건비라는 건 뭐예요? 비장을 발에 세워주고 소관이라는 것은 간의 소설작용을 원래대로 돌려놔주면 이 목극토의 상태가 없어지겠다. 그래서 비위가 바로 쓸 수 있겠다. 여기서 간실이네요. 간실. 그렇죠. 간화라는 것은 이제 간이 실인데 진짜 실하냐 아니면 이제 허실이냐 그것도 이제 달라져요. 그렇죠. 간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실증이냐 허증이냐 이제 그런 것도 나눠주는 거예요. 실증은 성을 잘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는 거고. 그래서 한 장 더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토에 영향을 주는 원인 중에 뭐냐면 심화입니다. 심화. 자, 먹고 싶은 의욕을 일으킴으로 화생토 그러죠. 이럴 때 우리가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보기양혈 하는 겁니다. 보기양혈. 자, 그러면 왜 힘은 양혈일까요? 여기서는 선생님들이 이 양자입니다. 그죠? 이 기를 양자예요. 피를 길러주고 기를 보호해주는 양 두 가지. 자,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 보세요. 화생토라는 것은 자 양혈한다는 것은 누구를 좋게 하는 거죠? 양혈. 피를 길러준다는 것을 보양해주면 누구가 좋아지는 거예요? 오장육 중에. 네? 심장이지, 심장. 심잖아요, 심. 응? 아니, 피가 부족해지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우리가 선생님들 여러 가지 증상이 있잖아. 심주혈. 심주혈이니까. 아니, 물론 간도 좋아지겠죠. 간도 좋아지지만 여기서 양혈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심이 좋아지는 거고, 복이 한다는 것 자체는 누가 좋아지는 거예요? 비장이지 뭐야, 비장. 네? 비장. 그러니까 지금 이 심화, 심의 화가 생긴다는 것은 지금 심이 화가 생겼대요. 심이 화가 생기면 지금 뭐가 뜨는 거예요? 힐혈이나 허혈이나 둘 중에 하나는 뜨겠잖아요, 지금. 그죠? 아, 심장이 열받았대요. 심장이 열받았다는 것은 심에 피가 너무 많이 돌아도 열받을 거고,
그죠? 피가 부족해서 심화가 생길 수, 허혈이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심신불교, 콩팥에서 수가 안 올라와도 지금 화가 지금 받을 수 있잖아요. 화가 지금 꺼주지 못하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증상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뭘 하면 이때 양혈, 피를 보충해주면 심화가 일단 꺼지겠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가요. 근데 피가 많아서 열이 발생하도 피를 보충해주는. 아니 그 실열, 그 피가 실질적으로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차고 넘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차고 넘칠 거라는 생각은 우리가 일단 그것이 많은가요? 허증이 많을까요? 허증이 많은 거죠, 그렇죠? 허증이 많아죠. 우리가 피를 소모하는 사람들이지 피를 우리가 남겨서 쓸 정도로 남기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허증이 많겠죠. 허혈이. 심화는 지금 허혈이죠. 그때 양혈, 피를 보충해주자라는 의미죠. 그래야 뭐를 할 수 있으니까? 화생, 토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선생님들. 자, 수가 부족해지자. 우리가 간은 누구의 자양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응? 간은 누구의 자양을 받아요? 그래, 콩팥. 그게 안 되면 수분을 한 번 그러잖아요. 수가 목을 적셔주지 못하고 잠겨주지 못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게 상향, 간향, 상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이 우리는 수생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장은 뭐를 해주는 거죠? 화생, 토를 해줘야죠. 맞아요? 아니, 이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안 되죠. 하나를 이해가 되면 나머지는 다 똑같이 적용이 돼야지. 이것만 적용되고 이건 적용이 안 되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 몸은 공이 어떻게 똑같하게 공평하게 돌아가야죠. 그래서 뭐라고요? 에? 그래서 상이에요. 서로 뭐 생하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만 이 원리만 작동하고 이 원리가 작동 안 된다면 그건 상생이 아니죠. 그 독단으로 생하는 거죠. 상생이라는 것은 어느 조건에서 봐도 화의 조건이나 토나 금이나 수나 목의 조건을 어느 조건을 봐도 뭐하다? 공평하게 작용을 해야 뭐 상생이라는 말을 쓸 수 있죠. 이것 중에 하나만 독단적으로 생을 받고 나머지는 생을 못 받는다. 그건 상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생과 상극을 이해하실 때 서로 공평하게 한 번씩 생해주고 그 다음에 생을 도움을 받고 또 하나 공평하게 뭐 한다고요? 제약하고 공평하게 제약을 받고 그것이 상생상극.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상생상극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심화, 그렇죠? 심화의 문제, 먹고 싶은 의욕을 일으킨다. 누가? 심장은 군주지간이다. 그래서 이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신비양허증입니다. 신비가 다 양허. 양허라는 것은 양윤이 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비 양허일 때 이 양은요 둘 다 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신과 비가 둘 다 허해지면 그 말은 심혈이 부족하고 심의 혈이 부족하고 비장은 기가 약해졌을 때 이게 오랜 병에 피를 자꾸 잃어가거나 그죠? 자꾸 출혈이 자꾸 생겨서 객혈, 토혈 그런 것들을 자꾸 해서 피가 진짜 실혈 잃어가거나 오랜 병. 그 다음에 지나치게 피로해지면 이런 증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피가 부족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 있죠? 가슴이 두근거려지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불면, 다몽, 그죠? 건망, 그런 것들이 피가 부족해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에 비기가 약해지니까 식욕 부진, 소화 안 된 그런 증상들이 같이 동행해서 나오겠죠. 이럴 때 쓰는 약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귀비탕입니다. 귀비탕. 귀비탕은 비위를 잡아주고 정신 문제까지, 그죠? 쉼은 정신의 문제니까, 칠정의 문제니까. 귀비탕. 거기에 조금 더 감해서 쓰면 감이 귀비탕. 그러니까 귀비탕은 비위의 문제와 쉼의 문제, 심장의 문제까지, 군주지간에서는 신의 문제, 그죠? 그 힘은 신의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자, 그 밑에 보면 폐금입니다. 톡에 영향을 주는 원인 중에 폐금. 이번에는 이제 토생금을 하겠다는 거죠. 토생금. 자, 비위의 영향인 천기를 받아 전신의 에너지 쓸 수 있도록 함. 무슨 얘기일까요? 비장은 뭐를 하는 기냐니까 운화, 그죠? 승청을 가지고 운화를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운화의 개념은 운전과 전달해서 옮겨주는 것과 그 다음에 소화를 시키는 그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화, 생화, 운화. 소화시켜서 그것을 정밀호 물질로 바꿔서 그것을 폐에 보내줘야 그것을 전신을 자양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폐가 흡입한 청기와 비가 화생한 청기 두 가지가 합해지면 종기로서 그 종기는 우리 몸의 중요한 물질의 기초적인 근본이 된다. 비장은 폐하고 비장의 관계는 비장은 기를 만드는 장기라면 폐는 기를 주관하고 쓰는 장기다. 맞나요? 그래서 또 하나 이 토하고 금하고 관계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자, 비장은 비위가 허약해지면 비위가 불화되고 비위가 허약해지면 위가 약해지고 그 다음에 비장은 습열이 생길 가망성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 문제가 왜 생기냐면 봐요. 그런 얘기를 좀 들어봤을 텐데 이 비장은 담을 만드는 근원이라면 폐는 담을 담는 저장하는 그릇이다라는 것. 그렇죠? 뭐 때문에? 토생금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담을 만드는 근원과 담을 저장하는 그릇의 관계가 된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기를 만들어내는 근원, 그 다음에 기를 쓰는 근원, 기를 주관하는 근원. 그래서 폐와 비장은 그런 불가분의 관계, 상생으로서의 아주 관계가 아주 깊다. 그래서 폐비가 둘 다 양허, 두 기운이 이제 없어지면 이제 이때 폐비 양허예요. 폐비 양허가 생기면 이럴 때 이제 쓰는 것들이 이제 인삼 영양탕이라든가 육군자탕 같은 거 씁니다. 육군자탕은 사군자에다가 바나지피, 그죠? 담을 없애고
기를 좋게 하는 거죠. 하나 더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는 신수, 명문화, 명문의 도움으로 소화력을 향상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명문화는 이제 음식과 만나야만 소화력이 증진되고 토의 기능을 뭐가 이 명문화가 도와주죠. 기운을 도왔던 온양입니까? 오로지 온양? 지휘의